2시 6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1940선 회복 시도가 나타나는 흐름이었는데 뒷심이 좀 부족합니다. 상승폭이 좀 줄어서요. 지금은 코스피가 4포인트 상승 1936선의 흐름을 보입니다. 박문환의 돈이 되는 투자 칼럼 가는 시간이죠.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른바 어젯밤에 이제 제닛 옐런 이펙트로 미국 증시 올랐고 외국인들이 오늘 좀 사줬으면 했는데 순매도예요. 그나저나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규모가 무려 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의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사도 주가가 상승한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금융기법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이런 단순한 전략들은 이제 지수의 방향성과 무관한 이 쓸모없는 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국인들이 선물을 판다고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시장이 진화하면 할수록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젠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그냥 수급 동향 무시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할 테니까 말이죠. 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은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졌었죠. 은행주와 증권주 같은 금융주들이 기존의 3월 결산 법인에서 12월 결산으로 결산 시기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대거 늘리는 바람에 배당 금액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었죠. 하지만 배당락 지수는 단순하게 작년 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당연히 실효 배당락과 이론 배당락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가격상의 불일치가 생기면 언제나 외국인들은 그 불일치된 부분을 고도의 금융기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빼먹게 됩니다. 마치 부산에서 사과가 한 상자 10,000원하고 서울에서 20,000원 하면 서울에서 한 상자 매도하고 부산에서 한 상자 매수해서 안전하게 10,0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작년에 순수 배당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만 무려 2조 6천억 원인데요. 이 차익 거래는 시장의 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혹은 내려도 확정된 수익을 이미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거래죠. 제 계산으로는 외국인들 작년에 배당 차익 거래로만 60bp 이상의 수익을 챙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조 원만 따진다고 해도 이 120억 원 정도를 아무런 노력 없이 훌쩍 챙겨간 겁니다. 영문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계셨고요. 이런 식으로 이래저래 아무런 노력 없이 뜯어가는 돈들이 1년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모두 금융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리죠.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2조 넘는 매물을 내놓았다라고 해도 그중에서 2조 6천억 정도는 3조 넘는 매물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2조 6천억 정도는 단지 배당 차익 거래 배설물일 뿐입니다. 실제로 매도한 금액은 그 이후에 아르헨티나 문제로 인해서 출회됐던 물량 5천억 정도가 고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특별히 미워해서 3조 넘은 매도 물량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상당 부분이 차익 거래에 의한 것이고 실제 매도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추론하신 것들을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 로직을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흔적에 대한 추적은 가능한데요.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중기 포지션을 보면 그들의 의지를 살짝 엿볼 수는 있습니다. 이 배당 차익 거래를 완성하고 필요 없어진 현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또 다른 외국인들이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1월에 대규모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초에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2% 넘는 급락의 원인을 만들었던 거래였죠.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1월 중순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월 말까지 최대 11만 6천 계약을 넘겼던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아르헨티나 문제가 불거진 2월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어제까지 11만 1천 계약 수준으로 5천 계약이나 감소했는데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아르헨티나 문제가 우리네 증시에 영향을 더 크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월 들어서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감소하고 미결이 감소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가 아르헨티나보다는 좀 더 배당 차익 거래의 청산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점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의 또 매수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차별화돼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는지 그런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투자 칼럼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외국인들의 매도